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소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대부분 비교적 대도시에 거주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도시 생활에는 다양한 이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거대한 인구가 개미처럼 모인 동굴 속에서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미세먼지에 괴로워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간은 진화적으로 이러한 비좁은 생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즉, 이런 생활 자체가 인간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싶거나 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러시아워, 유행병 등이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정적을 만끽할 수 있는 외딴 곳의 명소들을 소개할게요. 자, 이제 1초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여행을 떠나볼까요? 팔머스턴 섬. 랭킹의 첫 번째를 장식하는 건 쿡제도에 속한 아늑한 환초섬입니다. 환초란 고리 모양으로 이어진 산호를 말하는데요. 18세기 유럽인들이 발견했을 때는 무인도였지만 1863년 레스터셔 태생의 목수 윌리엄 마스터스가 폴리네시아인 아내 3명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소란스러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그곳에서 대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무려 23명의 아이와 134명이나 되는 손자를 만든 것이죠. 쉽게 믿겨지지 않죠? 마스터스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이 인상적이라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현재 팔머스턴 섬은 쿡제도의 자치령 일부로 뉴질랜드와 자유연합 관계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60명으로 모두가 윌리엄 마스터스의 후손이죠. 이 사랑 가득한 남자에게는 약 1000명의 후손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은 주변의 문명권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섬은 문명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마을은 라로통가 섬에 있는 쿡제도의 수도 아바루아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500km나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곳 팔머스톤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관광객 송영을 담당하는 바운티 베이라고 하는 배가 타지와의 유일한 연락수단이라고 하네요. 모터현.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하신다면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모터현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남차바르와산 인근에 위치한 이 변경지역 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타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1928년 당시 아직 독립 상태에 있던 티베트가 포워라고 하는 왕국을 병합하였고 그 후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도 모터현은 줄곧 고립된 지역 그대 197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겨우 도로를 닦았지만 겨울이면 쓸모 없어지면서 다시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바깥 세상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완성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인 2013년의 일이에요. 이후 모터현의 인기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터현을 찾는 목적은 고요함만이 아닙니다. 문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손대지 않은 장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이지요. 또한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취락과 고대 사찰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데요.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관광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장소이네요. 코코스 제도. 인도양의 동쪽에는 27개의 작은 섬들이 이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의 해외 영토 코코스 제도인데요. 다른 말로 킬링 제도라고도 합니다. 코코스 제도는 호주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의 코코스 말레이인들은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코코스 섬들은 대도시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어요. 호주 본토까지는 2000km 이상, 크리스마스 섬인 플라잉 피시 코브라고 하는 제일 가까운 마을까지도 9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코코스 제도는 로빈슨 크루소의 기분을 맛보고 싶은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곳이에요. 27개의 섬 중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단 2곳뿐.
나머지 섬에는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지갑에 여유만 있다면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는 섬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1984년 자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도민들 사이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만약 대다수가 호주 이탈을 선택했다면 거주인이 600명도 안 되는 코코스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지인들은 호주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만요. 베로. 알래스카주에 있는 베로는 미합 중국 최북단 베로곳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추위가 가장 심하고 고립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불과 4,000명 남짓. 1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온이 0도 위로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려면 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배가 운항하는 것은 봄과 여름뿐이라는데요. 하지만 힘겹게 베로에 도착하면 극지방에 펼쳐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아름다운 오로라, 그리고 백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매력이 알래스카의 관광명소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케르겔렌 제도. 인도양 남부의 케르겔렌 군도는 하나의 큰 섬과 수백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은 위대한 지구를 뜻하는 그랜드테일 또는 재미없는 섬이라는 서글픈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랜드테일에서 남극까지는 2,000km, 사람이 사는 곳 중에서 가장 가까운 마다가스카르 섬까지는 3,300km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매우 가혹한 지역이죠. 섬에는 항상 수미터급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추운 편이라 가장 온난한 2월조차 평균 기온은 불과 8도 정도라고 하네요.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흐오프 헝세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군도에서 유일한 마을이지만 실제로는 연구자가 일정 기간 교대로 근무하는 관측기지일 뿐이라네요. 관광객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는 섬이라도 볼거리는 꽤 많은 편인데요. 펭귄이나 물범도 있고 인간에 의해 머물게 된 고양이나 토끼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랜드테일 섬 내륙에 펼쳐진 살벌한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어딘가 다른 행성을 떠올리게 하죠. 이곳에서 SF 영화를 촬영하려는 사람이 여지껏 나타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학교에서 19세기 역사 수업을 착실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황제 나폴레옹이 유럽 제국의 연합군에게 패한 후 어디에서 여생을 보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추방된 장소, 그곳이 바로 이 세인트 헬레나 섬인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1821년 나폴레옹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해 퇴위한 지 6년 만의 일이었죠. 퇴위한 황제의 추방지로 세인트 헬레나가 선정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이 작은 육지는 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곳 중 하나였는데요.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배로만 갈 수 있었어요. 섬의 수도인 제임스타운과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를 잇는 정기 항공편이 취항한 것은 바로 얼마 전인 2017년의 일입니다. 아직 섬에 놀러가는 것이 편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어요. 우선 놀라운 것은 이 섬에 사는 사람들. 세인트 헬레나이는 정착민에 해당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구성된 매우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매력은 그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에서 이 섬에만 있는 고유 식물이 200여 종이나 됩니다. 안타깝게도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주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섬의 생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었지만 섬의 관리 당국은 현재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당국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로 하죠.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기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